안녕하세요. 의학용어 비뇨기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프로리스오토미 콩팥돌 제거술 신절석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콩팥에 돌이 잘 생긴다고 이전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콩팥의 돌은 칼륨이 많이 쌓여서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 콩팥이 4mm 이하일 때는 자연 배출이 가능한데요. 4mm 이상일 때는 우리가 쇠석술을 해야 합니다. 쇠석술을 해야 되는데 이 쇠석술은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ESWL이라고 해서 체외 충격파 쇠석술로 체외에서 계속 팔을 줘서 돌을 잘게 잘라서 잘게 잘라진 돌을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cm 이상으로 매우 커서 쇠석술이 안 될 때는 절개술로 직접 꺼냅니다. 이 절개술을 내시경 수술로 치료하지 못한 경우는 복강경이나 개복술로 재결을 하기도 하는데요. 복강경을 저희가 앞에서 배웠죠. 복강경을 의학용어로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네, 라파로스코피라고 했었죠. 앞 시간 끝부분에 얘기했는데요. 교과서 80페이지 5타입니다. 신절석술로 정정을 해주세요. 교과서를. 이 네프로리스토토미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은 kneel for us라고 하는데요. 이걸 줄여서 우리가 NPO라는 의학용어로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금식 외에 전신 마취를 해요. 금식 후에 전신 마취를 하고 제거술의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결석의 원인을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루에 1리터 이하의 배뇨량과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리터 한 4잔 정도 이하로 물을 마시면은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가족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갑상선 항진증도 있고요. 80%가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이 중요해요. 염분을 줄여주고 물을 많이 섭취를 해서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식이요법도 해야 합니다. 고칼슘 우유는 크게 관계없다고 제가 이전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신절석술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있는 하얗고 작은 돌들이 돌을 깨가지고 나온 신절석술의 결과물이에요. 요거를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찾아서 여러분께 실제로 이렇게 돌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어서 메디컬 용어를 보겠습니다. 폴리유리아는 앞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죠. 단뇨를 말합니다. 단뇨는 오줌의 생성량이나 통과량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과도한 것을 말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보통 2.5에서 3리터를 초과할 때 얘기하고요. 단뇨증에 가능한 진단법은 소변검사, 혈액검사, 뇌하수체 기능검사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빈뇨와 무뇨와 핍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단뇨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3리터를 초과한다라고 했었죠. 2.5에서 3리터.
요 정도를 초과해서 이보다 많이 나올 때를 단요증이라고 합니다. 프로스테타이티스, 전립샘염입니다. 전립샘염, 전립선염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급성 또는 만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세균성 또는 비세균성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주로 남성에게 발생하겠죠. 남성에게만 있으니까요. 음란과 항문 사이, 허리, 음경 또는 고환의 통증이 느껴지거나 배뇨 시 불편함, 빈뇨, 사정 시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파이얼라이티스, 신우염을 얘기합니다. 신우염은 콩팥 깔때기, 신우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원인균은 주로 대장균이고요. 해부학적 구조상 여성에게 더 많이 생깁니다. 레날 업세스, 신장 농양, 신장 내에 생기는 고름집을 얘기합니다. 신장 농양. 그 다음 레날 페일류어, 콩팥 기능 상실, 신부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신장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의 농도가 높아지고 수분의 배출이 일어나지 않으며 여러 가지 합병증 및 고혈압이 발생을 합니다. 이 상태는 만성 또는 급성일 수 있습니다. 급성 소변 감소증과 혈중 대사산물인 질소산물의 빠른 축적이 특징이고요. 출혈, 외상, 화상, 신장의 독성 손상이나 급성 깔때기염 또는 사구체 신장염, 하부 요로 막힘의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로 폐쇄 혹은 요가 역류하는 등 여러 가지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기도 하고요. 원인균은 장내 정상세균인 대장균이 가장 흔합니다. 발열과 배뇨곤란, 빈뇨, 소변을 참을 수 없는 것 등의 방광 및 요로 자극 증상과 늑골, 척추 각부의 통증을 주 증상으로 합니다. 이 이미지에 있는 파이엘로 네프라이티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신우신염이라고 합니다. 신장에서 요세관, 간질 및 신우의 병변을 일으키는 병이며 흔한 신장병의 하나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집니다. 급성 신유신염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 유발되고 요로 감염과 동반됩니다. 반면에 만성 신우신염은 세균 감염과 함께 요로 폐쇄 혹은 요 역류 등 여러 가지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합니다. 파이엘로 네프라이티스는 여기 퍼스, 농도 있습니다. 감염에 대해서 생긴 염증이죠. 다음 메디컬 텀을 한 번 더 볼게요. 파이유리아, 고름뇨, 녹뇨를 얘기합니다. 고름뇨는요, 소변에 고름이 나오는 현상이고요. 대장균이 역시 원인입니다. 여성이 많겠죠. 프로테인 유리아, 단백뇨를 말합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때에는 사구체에서 여과된 단백질을 재흡수해서 혈액으로 되돌려 보내는데요.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단백질을 재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단백질이 나옵니다. 단백뇨는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단백뇨 수치의 증가는 신장의 손상 정도가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고 피로감이 심하고 소변의 양이 줄어들며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인컨티넌스, 스트레스성 요실금을 얘기합니다.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스트레스성 인컨티넌스는
소변이 마려운 순간 강하고 급작스런 요의 때문에 소변에 누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 등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불수의적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입니다. 요실금의 정의 자체가 증상이죠. 증상을 얘기합니다. 주로 임신과 분만, 특히 자연분만 과정에서 방광에서 요도에 이르는 방광경부와 요도를 지지하는 근육의 손상이 생겨서 발생합니다. 그 외에 고령, 폐경, 비만, 수술적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만이 원인이고요. 수술적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수술적 치료, 골반 적응 운동은 의학 박사 케겔에 의해 소개된 방법으로 케겔 운동이 스트레스성 요실금이나 요실금에 도움이 됩니다. 유레터로 스테노시스, 요관 협착증이에요. 스테노시스 협착과 관련된 용어라고 우리가 여러 번 배웠죠. 요관 협착은 원인이 선천적으로 요관 근육이 불완전하게 형성되어 요관 협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요관 손상, 감염, 요로 결석 또는 악성 종양 등의 후천적인 원인으로 요관 협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이나 옆구리 통증, 일부 환자는 소변이 정체되어서 요로 감염이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발열, 소변 시 통증, 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관 협착이 장기화되면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이 부분이 협착이 됐죠? 협착이 돼서 요 아래로 소변이 잘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계속 소변이 누적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용어를 계속 보겠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 파이엘로그라피, 역행성, 역방향, 신호조영술, 역행성 신호조영술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와 같이 방광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신우까지 형태를 보는 조영술을 역방향 신호조영술이라고 합니다. 이 검사는 요도로 방광경을 넣어 진입한 뒤 가는을 카테터로 조영제를 직접 주입해서 X선 촬영을 하는 검사예요. 소변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조영제를 주입하므로 요도, 방광, 요관, 신장, 내부 구조 순서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역방향이죠? 네, 그래서 역행성입니다. 혈뇨, 배뇨 장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이 검사를 시행하고요. 신장의 결석, 방광 결석, 방광 또는 신장의 종양, 전립선 비대, 요로 협착 등을 진단할 수 있어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영상을 촬영한 뒤에 삽입한 카테터를 제거하면 검사가 끝납니다. 검사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조영제 배출을 위해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고 자주 배뇨를 해주시는 후처치가 필요합니다. 드물지만 방광경을 삽입하여 세균에 감염이 되었거나 방광, 요도, 요관의 파열, 천공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 유레스로그라피, 역방향 요도 조영 검사예요. 요것도 역방향 신호 조영술 같이 역으로 들어가서 요도의 형태를 보는 검사이겠죠. 유레미아, 요독증입니다. 요독증은 신장의 기능 장애로 몸 안의 노폐물이 소변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피 속에 들어가 중독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구토, 두통, 시력 감퇴, 전신 경련 따위의 증상이 나타나고 말기에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장 단위 기능의 장애에 의해 요소와 기타 장애 대사물의 배설이 부적당하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고요. 양쪽 신장을 모두 제거하면 혈액에 요로 성분이 축적되어 가지고 요독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14일에서 21일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베지코유레트럴 리플럭스, 방광 요강 역류입니다. 소변이 방광에서 몸 밖으로 나감과 동시에 콩팥이나 요관으로 역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로 감염증이 있을 경우 영아의 약 50%, 또 어린아이의 약 20%에서 40%, 성인의 약 5% 정도에서 방광 요관 역류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보이딩 시스토 유레스로그라피, 배뇨 중 방광 요도 조영술 VCUG라고 하는데요. X선 촬영으로 배뇨 중과 배뇨 전후에 각각 행하여지는 방광 요도의 촬영법을 얘기합니다. 레트로그레이드 유레스로그라피, 역방향 요도 조영 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건데요. 역방향 요도 조영술은 카테터를 요도에 삽입하여 조영제를 주입하여 요도의 손상, 막힘, 곁주머니, 새길, 요도 결석, 염증, 종양, 기형 등을 알아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요도의 손상이 의심되나 요도에 막힘이 있는 환자에서 부위 및 정도를 알아내는 검사입니다. 요도의 협착 요도가 좁아져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경우를 요도 협착이라고 하는데, 역방향 요로 조영술을 통해 협착의 위치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가 압박되어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역방향 요도 조영술을 통해 전립선 비대증의 정도를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 부분이 막힘이 있는 것 같죠?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다 요관이, 그리고 신장의 신우까지 다 소변으로 가득 차 있죠? 여기 어딘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방광, 요관, 역류, 방광에서 요관으로 반대로 역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 검사를 하는 것이 레트로그레이드 유레스로그라피라고 합니다. 보이딩 시스토 유레스로그라피, 배뇨 중 방광 요도 조영술 VCUG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이미지를 보시면 아이 같죠? 아이의 이미지인데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요로 감염으로 VCUG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방광에서 요관으로 역류를 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따라가면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방금 전에 보셨던 VUR, 방광 요관 역류입니다. 베지코 유레터럴 리플럭스를 말하는 거예요. VUR은 준비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사는 평소대로 하셔도 되고요. 검사 직전에 소변을 봐서 방광을 비웁니다. 그 다음 조영제를 주입 시 일부 환자에서 화끈거림이나 통증, 가려움, 호흡곤란, 저혈압, 쇼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는 카테터를 요도로 삽입을 하고요. 방광까지 삽입하고 나면 조영제를 주입합니다. 배뇨 감각이 느껴질 때까지 조영제를 주입하여 방광을 충만시킵니다. 성인은 한 400ml, 500ml 정도를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00ml 정도를 하고요. 방광, 요강, 역류 현상이 있는지 관찰을 합니다. 환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앞
뒤, 양옆으로 X선 촬영을 시행합니다. 요도에 삽입한 카테터를 제거 후에 소변을 보도록 유도를 하면서 X선 촬영을 시행합니다. 배뇨 후 잔뇨가 있는지 X선 촬영으로 확인을 하고요. 검사 소요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체 구조상 여성들이 검사하기에는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요로 감염이 재발하거나 배뇨 장애가 있을 경우, 방광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또 요도와 방광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조영세를 주입할 때 방광 요강 역류가 나타나는지, 요로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미지처럼 배뇨 중 복압으로 인해서 소변의 역류도 확인 가능합니다. 배뇨 후에는 방광의 잔유뇨, 그다음에 배설 상태, 전립선 비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태학적 검사뿐 아니라 실제 소변을 보는 과정까지 투시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능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물콩팥증, 수신증이라고 합니다. 이 이미지는 초음파 이미지이고요. 지금 올라온 이미지는 CT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수신증, 물콩팥증은 요로 폐쇄로 인해서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모으는 깔때기와 신배가 확장이 되고 신장에서 소변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실질이 위축이 되는 현상입니다. 요로 폐쇄는 신장이 위에서 요도까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부분적 또는 완전한 폐쇄, 간헐적 또는 지속성적으로 편측성 또는 양측성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서로 다른 환자의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영상은 시비어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시비어 상태로 볼 수 있고요. CT 이미지를 보시면 요관이 막혀 있습니다. 요관이 막혀 있는데 종양에 의한 수신증으로 판독이 났다고 하고요. 2cm의 요관암이 있었고요. 전이가 없고 그래서 항암제 치료 없이 수술 치료로 치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CT 이미지도 보시면 이만큼 물이 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윌림스 튜머, 윌림스 종양입니다. 콩팥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고요. 주로 2살에서 4세에 호발을 합니다. 무증상이 많으며 어떻게 발견하냐? 아이의 목욕 중에 복부에 무언가가 만져져서 아니면 등 쪽에 무언가가 만져져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5세 미만 80%의 소아의 신장에 발생하는 종양암입니다. 성인에 주로 발생하는 신장암인 신세포암과는 조직적으로 구별이 되고요. 신장암보다 윌림스 종양이 예후가 좋습니다. 간혹 청소년이나 성인도 윌림스 종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와 CT 검사로 종양의 진단뿐 아니라 림프절의 전이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폐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 흉부 CT를 추가로 검사할 수도 있고요. 윌림스 종양은 항암, 화학요법에 잘 반응하는 종양으로 수술로 종양을 제거한 후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합니다. 윌림스 종양의 병기, 전이 여부, 주요 혈관 침범 여부, 윌림스 종양 환아의 상태에 따라서는 조직 생검, 바이옵시를 시행한 후 수술 전에 항암 화학 치료를 먼저 시행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요도를 통하여 소변이 나오는 증상은 답이 먼저 나왔네요.
네, incontinence of urine, 요실금, 오줌 지림입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모이는 부분인 신우에 소변이 과다하게 모여 확장된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콩팥이 부었다고 표현하는 증상은 뭘까요? 네, 방금 전에 보셨죠?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물콩팥증, 수신증이라고 합니다. 여기 문제풀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결형이네요. 신장 겉질을 뭐라고 할까요? 네, 레날 콜텍스라고 하죠. 그다음 신장 속질은 뭐죠? 짝꿍이 있죠. 메듈라라고 합니다. 요관은 뭐였죠? 요관은 신장에서 방광으로 소변이 흐르는 기다란 관이죠. 네, 유레터고요. 방광은 뭐죠? 방광은 요관을 통해서 내려온 소변이 저장되는 곳이죠. 네, 유리너리 블래더입니다. 요도는 방광에서 모여있던 저장되었던 소변이 체외로 배출이 되는 기관입니다. 네, 유레스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